심리학 Q1 심리학 연대 기원전 387년 생득적 아이디어를 믿었던 플라톤은 두뇌가 심적 과정이 들어있는 자리라고 제안을 했다. 두뇌가 심적 과정이 들어있는 자리다. 기원전 335년 생득적 아이디어의 존재를 부정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이 심적 과정의 자리라고 제안했다. 기원 후 1604년 요하네스 케플러가 역전된 망막상을 기술했다. 1605년 프란시스 베이컨이 학습의 진보와 발달이란 책을 출간했다. 1636년 하버드 대학교가 설립되었고 1637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며 심신 상호작용과 생득적 아이디어의 원리를 제안한 르네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다시 프랑스 철학자, 수학자, 심신 상호작용 그리고 생득적 아이디어의 원리를 제안한 르네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1690년 데카르트의 생득적 아이디어를 부정하고 출생할 때의 마음은 백지장, 타블라 라사라고 주장한 영국 철학자 존 록크가 경험주의를 강조한 인간 오성론을 출간했다. 존 록크, 인간 오성론. 인간의 마음은 백지장을 갖고 태어난다. 1774년 오스트리아 내과의사로서 동물 자력, 나중에 메스머리즘과 최면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 동물 자력을 사용한 프란츠 메스머가 최초의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1777년 이 프란츠 메스머는 비엔나 의학계에서 추방된다. 1793년 필립 피넬이 프랑스 비세트르 수용소, 다시 프랑스 비세트르 수용소에서 최초로 정신병 환자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정신질환 환자의 인간적인 대우를 주창했다. 필립 피넬이 프랑스 비세트르 수용소에서 정신병 환자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정신질환자의 인간적인 대우를 주장했다. 1802년 토마스 영이 영국에서 색채 지각 이론을 출간했다. 이 색채 지각 이론은 나중에 삼원색 이론으로 불립니다. 토마스 영 색채 지각 이론, 삼원색 이론. 1808년 독일 내과의사 프란츠 조세프 고울은 두개골 모양이 심적 능력과 특질을 나타낸다는 골상학을 주창했다. 프란츠 조세프 고울, 골상학. 1834년 에른스트 하인리 베어, 다시 에른스트 하인리 베버가 촉각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자, 베버의 촉각. 이 촉각이라는 책에서 베버는 최소 가지 차이, 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와 오늘날 베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논의했다. 자, 에른스트 하인리 베버 촉각이라는 책에서 최소 가지 차이, 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 베버의 법칙을 논의했다. 1848년 이 사고 때문에 쇠막대기가 두뇌를 관통해서 지능과 기억은 온전했지만 이 성격의 변화가 초래된 피니 게이지를
가 심각한 두뇌 손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 간단히 그냥 종의 기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을 출간했다. 적자 생존이라는 용어를 만든 허버트 스펜서의 이론을 포함하여 진화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했다. 찰스 다윈, 종의 기원,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적자 생존이라는 용어는 허버트 스펜서가 만든 용어고, 이 이론을 포함해서 진화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했다. 1861년 프랑스 내과 의사인 폴 브로카가 발성 언어의 결정적인 좌측 전두엽, 그러니까 브로카 영역, 좌측 전두엽을 발견했다. 좌측 전두엽이 이제 브로카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발성 언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한 것이다. 1869년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란시스 골턴이 지능은 유전된다 라고 주장하는 유전적 천재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후 1876년에는 유전과 환경에 대응되는 선천성과 후천성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선천성과 후천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란시스 골턴이 이렇게 만들어낸 표현이다. 1874년 독일의 신경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베르니케가 좌측 측두엽, 아까 전에 그 좌측 전두엽이 브로카 영역인데 발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베르니케는 좌측 측두엽의 특정력, 그러니까 이 베르니케 영역인데 이곳의 손상이 말이나 글의 이해나 생성 능력을 와해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말이나 글의 이해나 생성 능력, 발성은 이제 좌측 전두엽인데 브로카 영역, 말이나 글의 이해나 생성 능력은 좌측 측두엽. 1878년 스탠리 홀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심리학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1879년 빌헬름 분트가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창설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심리학의 메카가 되었다. 1883년 빌헬름 분트의 제자인 스탠리 홀이 존스 호킨스 대학교에서 미국 최초의 공식적인 심리학 실험실을 창설했다. 1885년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기억에 관하여를 출간했다. 자, 헤르만 에빙하우스 기억에 관하여 망각 곡선을 포함하여 학습과 기억에 관한 그의 집중적인 연구를 요약했다. 망각 곡선, 학습과 기억에 관한 연구. 헤르만 에빙하우스 기억에 관하여. 1889년 알프레드 비네와 앙리 보니가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프랑스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창설했다. 파리에서 최초의 국제심리학회를 개최했다. 1890년 하버드 대학교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 원리를 출간했다.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 원리. 정신생활의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기술했던 것이다. 1891년 제임스 막 볼드윈이 토론토 대학교에서 영연방 최초로 심리학 실험실을 창설했다. 제임스 막 볼드윈, 토론토 대학교 영연방 최초로 심리학 실험실. 1892년 스탠리 홀이 미국 심리학회 APA의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1893년 메리 휘튼 컬킨스와 크리스틴 레드 프랭클린이 최초의 APA 여성 회원으로 선출됐다. 메리 휘튼 컬킨스, 크리스틴 레드 프랭클린. 1894년 마그레이트 플로이 워시번이 여성 최초로 코넬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메리 휘트 컬킨스가 그동안 최고의 학생이었다라는 유고 윈스터 버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박사 학위 수여를 거부했습니다. 1896년 존 듀이가 심리학에서 반사궁의 개념, 반사궁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개념을 출간했다. 존 듀이. 기능주의라고 부르는 심리학파를 공식화하는 데 일조했다. 존 듀이, 반사궁, 기능주의라고 불리는 심리학파를 공식화하는 데 일조했다. 1898년 콜롬비아 대학교의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동물지능이라는 책에서 문제 상자 속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수행한 학습 실험을 기술했다. 자, 문제 상자 고양이 학습 실험. 1905년 효과의 법칙을 제안한다. 자, 에드워드 손다이크 동물지능이라는 책에서 문제 상자 고양이 효과의 법칙. 1900년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의 1차적인 이론적 작업이었던 꿈의 해석을 출간했다. 1901년 10명의 심리학자가 영국 심리학회를 창설했고 1905년 메리 휘튼 컬킨스가 APA 초대 여성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심리학회 초대 여성회장이 메리 휘튼 컬킨스가 됩니다.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가 동물의 조건 형성에 관한 연구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자, 파블로프, 동물의 조건 형성. 알프레드 비네와 테오도르 시몽이 파리 초등학생의 능력과 학력을 평가하는 최초의 지능 검사를 개발했다. 1913년 존 왓슨이 행동주의가 바라보는 심리학이라는 논문을, 그러니까 Psychological Review라는 곳에 게재를 해서 행동주의의 기조를 개발했다. 자, 존 왓슨, 행동주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로버트 여키스와 그의 동료들이 미국 군인들을 평가하는 집단용 지능검사를 개발했다. 심리검사에 대한 대중의 용인성을 증가시킨 것이다. 1920년 레타 스태티 홀링워스가 초기 고전의 하나인 정신이상 아동의 심리학을 출간했다. 홀링워스 정신이상 아동의 심리학. 1921년 여성 심리학에 대한 연구로 American Man of Science에 선정되었다. 같은 해 프란시스 세실 썸너가 클라크 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아 심리학 박사가 된 최초의 흑인이 되었다. 프란시스 세실 썸너, 심리학 박사가 된 최초의 흑인. 존 왓슨과 로잘리 레이너가 어린 앨버트라고 불린 아동의 공포 반응을 조건 형성시킨 연구를 발표했다. (1920년)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헤르만 로르샤르가 로르샤르 잉크 반점 검사를 소개했다. 1923년 발달 심리학자 장 피아제가 아동의 언어와 사고를 출간했다. 1924년 메리 커버 존스가
그 피터라는 아동의 공포 반응을 제조건 형성시킨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프 울페가 개발한 체계적 둔감화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다시 메리커와 존스가 피터라는 아동의 공포 반응을 제조건 형성시킨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프 울페가 개발한 체계적 둔감화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아까 아동이 하나 있었는데 존 왓슨과 로잘리 레이너가 어린 엘버트 아동 공포 반응을 조건 형성시킨 연구가 1920년도에 나왔는데 24년도 그러니까 4년 있다가 메리 커버 존스가 피터라는 아동의 공포 반응을 제조건 형성시킨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세프 울페가 개발한 체계적 둔감화 이것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1927년 안나 프로이트가 아동 분석 기법의 소개라는 책에서 아동 치료에서의 정신 분석을 논의했다. 1929년 볼프강 쾰러가 게슈탈트 심리학을 출판했다. 볼프강 쾰러 게슈탈트 심리학 행동주의를 비판하고 게슈탈트 접근의 핵심 요소들을 개관했었다. 1931년 마거릿 플로이 워시반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 심리학자 그리고 두 번째의 여성 과학자가 되었다. 1932년 월터 캐넌이 신체의 지혜에서 항상성, homeostasis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투쟁 또는 회피 반응을 논의하며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 변화를 확인했다. 월터 캐넌, 신체의 지혜,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투쟁 또는 회피 반응을 논의하며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 변화를 확인했다. 1933년 이네츠 베벌리 프로서가 미국 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다. 1935년 크리스티나 모건과 헨리 머레이가 정신분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판타지를 이끌어내는 주제 통각검사 TAT를 소개했다. 주제 통각검사 크리스티나 모건과 헨리 머레이 정신분석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판타지를 이끌어내는 주제 통각검사 크리스티나 모건, 헨리 머레이 1936년 포르투갈 내과 의사인 에가스 모니스가 인간에게 수행한 최초의 전두엽 절제술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1938년 스키너가 유기체 행동을 출간하고 동물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논의했다. 자, 스키너, 유기체 행동, 동물의 조작적 조건 형성. 같은 해 루이스 서스톤이 1차 심적 능력에서 7가지 능력을 제안했다. 자, 서스톤 1차 심적 능력 7가지. 같은 해 1938년 우고 세를렉티와 무치노 비니가 사람 환자에게 전기 충격요법을 사용했다. 1939년 데이비드 웩슬러가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WISC와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WAIS의 선구자인 웩슬러 벨레브 지능검사를 출간했다. 웩슬러 벨레브 지능검사 아동용은 WISC 출간 성인용은 와이즈
WAIS. 다음에 피퍼스 클라크가 하워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케네스 클라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흑인 학령적 아동의 자의식 발달이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을 확장하여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1954년 대법원 판결에서 인용한 공동 연구를 제공했다. 자, 케네스 클라크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흑인 학령전 아동의 자의식 발달이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을 확장해서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1954년 대법원 판결에서 인용한 공동 연구를 제공했다. 자, 마미 피퍼스 클라크 그리고 케네스 클라크. 그러면 1939년 같은 해 에드워드 알렉산더 보트가 캐나다 심리학회를 창립하는데 일조하고 1940년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같은 해 194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특히 응용심리학 분야에서 심리학의 대중성과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1943년 심리학자 스타키 해서웨이와 내과의사 찰리 맥킨리가 MMPI를 출판했다. 자, 해서웨이와 맥킨리, MMPI. 1945년 프로이트의 여성 성 발달 이론을 비판한 카렌 호나이가 내적 갈등을 출간했다. 자, 카렌 호나이, 내적 갈등. 여성 성 발달 이론 비판. 1949년 벤자민 스포크의 신체와 아동보호 이상식 초판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즉 벤자민 스포크의 신체와 아동보호 이상식이라는 이 책은 수십 년에 걸쳐 북미에서의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 책이다. 1948년 알프레드 킨제이와 그의 동료들이 남성의 성행동을 출간했다. 스키너의 소설 웰던 2가 정적 강화에 근거한 유토피아 공동체를 기술했다. 이 소설은 일상의 삶, 특히 공동체 삶에 심리학 원리를 적용하는 청신호가 되었다. 이 소설이 이제 웰던 2가 있는데, 이 소설 웰던 2가 유토피아 공동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적 강화에 근거했었고, 일상의 삶이 특히 공동체의 삶에 심리학 원리를 적용하는 어떤 청신호가 된 책이다. 어네스트 힐가드가 학습 이론을 출간했습니다. 이 어네스트 힐가드의 학습 이론은 북미에서 수십 년 동안 심리학도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1949년 레이몬드 카텔이 16PF 16가지 성격 요인 질문지를 출판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도널드 헤브가 행동의 체제화, 신경심리학적 이론에서 신경계 작동에 대한 새로우면서도 영향력 있는 개념화를 제공했다. 1950년 솔로몬 애쉬가 선분 길이 판단에서의 동조 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자, 솔로몬 애쉬 선분 길이 판단에서의 동조 효과. 에릭 에릭슨이 아동기와 사회에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들을 개관했었다. 자, 에릭 에릭슨 아동기와 사회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1951년 칼 로저스가 내담자 중심치료란 책을 출간했다. 칼 로저스 내담자 중심치료. 1952년 미국 정신의학회 APA가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영향력 있는 책인 DSM을 출간했다. 1953년 유진 아세린스키와
나다니엘 클라이트만이 수면 중에 나타나는 램을 기술했다. 유진 아제린스키와 나다니엘 클라이트만. 그리고 제니 테일러의 표출 불안 척도 Manifest Anxiety Scale, 표출 불안 척도가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에 게재되었다. 1954년 에이브러함 매슬로우가 동기와 성격에서 생리적 욕구로부터 자기 실현에 이르는 동기위계를 제안했다. 자, 에이브러함 매슬로우, 동기와 성격이라는 그래서 생리적 욕구로에서부터 자기 실현에 이르는 동기위계를 제안했다. 맥길 대학교 신경심리학자인 제임스 올스와 피터 밀너가 쥐 시상하부의 전기자극이 갖는 보상효과를 기술했다. 그리고 같은 해 고든 올포트가 편견의 본질이란 책을 출간했다. 1956년 조지 밀러가 Psychological Review에 게재한 논문에서 청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자, 조지 밀러, 청크. 1957년 로버트 시어스, 엘리너 맥코비, 해리 레빈이 아동 양육의 패턴을 출간했다. 같은 해 찰스 퍼스터와 스키너가 강화 계획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1959년 스키너의 언어 행동에 대한 노암 촘스키의 비판적 개관이 랭귀지에 게재되었다. 다시 스키너의 언어 행동에 대한 노암 촘스키의 비판적 개관이 랭귀지에 게재되었다. 같은 해 엘리너 깁슨과 리차드 워크가 시각 절벽에서 유아의 기피 지각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자, 엘리너 깁슨과 리차드 워크 시각 절벽. 같은 해 해리 할로우가 원숭이의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 사랑의 본질을 개관했다. 같은 해 로이드 피터슨과 마거렛 피터슨이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에 게재한 논문에서 기억에서의 되뇌기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되뇌기의 중요성, 로이드 피터슨과 마거렛 피터슨. 존 터보와 해럴드 켈리가 집단 사회심리학을 출간했다. 1960년 조지 스펄링이 짧은 시각 제시에서 가용한 정보를 발표했다. 짧은 시각 제시에서 가용한 정보. 조지 스펄링. 1961년 게오르그 폰 베케시가 청각의 생리학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데이비드 맥클럴랜드가 성취하는 사회라는 책을 출간했다. 1962년 제롬 케이건과 하워드 모드가 성숙을 위한 출생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스탠리 샥터와 제롬 싱어, 샥터 앤 싱어가 정서의 이요인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자, 스탠리 샥터와 제롬 싱어, 정서 이요인 이론. 같은 해 엘버트 앨리스가 심리치료에서 이성과 정서라는 책을 출간했고, 합리적 정서적 치료법 RET가 발전하는 초석이 되었다. 다시 엘버트 앨리스의 심리치료에서 이성과 정서, 거기에서 합리적 정서적 치료법 RET가 발전한 초석이 되었다. 1963년 레이몬드 카텔이 유동지능과 결정지능, 자, 레이몬드 카텔의 유동지능과 결정지능, 이 두 가지를 구분했었다.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의 행동연구가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에 게재되었다. 자, 스탠리 밀그램 복종의 행동연구. 1965년 캐나다 연구자 로널드 멜자크와 영국 연구자 패트릭 월이 통증의 출입문 제어 이론을 제안했다. 자, 멜자크와 패트릭 월, 통증의 출입문 제어 이론. 로버트 제이언스의 사회 촉진이 사이언스지에 게재되었다. 자, 제이언스 사회 촉진. 1966년 낸시 베일리가 여성 최초로 APA 우수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66년 하버드 대학교 인지과학 연구센터의 제롬 브루너와 동료들이 인지적 성장 연구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리고 같은 해 윌리엄 메스터스와 버지니아 존슨이 인간 성행동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또한 앨런 가드너와 베아트리스 가드너가 네바다 대학교에서 침팬지, 이름이 이제 워슈라는 이름을 가지는 침팬지였는데, 이 침팬지에게 미국의 수화, 손으로 하는 언어인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앨런 가드너와 베아트리스 가드너. 또한 같은 해 존 가르시아와 로버트 퀄링이 쥐의 미각 혐오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고, 또한 데이비드 그린과 존 스웨트가 신호 탐지 이론과 정신 물리학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신호 탐지 이론과 정신 물리학, 데이비드 그린과 존 스웨트. 줄리안 로터가 제어 소재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자, 제어 소재. 줄리안 로터. 1967년 율릭 나이서의 인지심리학이 심리학을 행동주의로부터 인지과정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데 일조했다. 율릭 나이서 인지심리학, 행동주의로부터 인지과정으로. 마틴 셀리그먼과 스티븐 마이어가 개의 학습된 무력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 마틴 셀리그먼, 스티븐 마이어, 학습된 무력감. 1968년 리처드 애트킨슨과 리처드 쉬프린의 영향력 있는 3단계 기억 모델이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지에 게재되었다. 리처드 애트킨슨, 리처드 쉬프린, 영향력 있는 3단계 기억 모델. 네이처에 게재된 자동적 반응의 도구적 조건 형성에 관한 닐 밀러의 논문이 바이오 피드백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켰다. 자, 자동적 반응의 도구적 조건 형성에 관한 밀러의 논문이 바이오 피드백에 관한 연구를 촉진했다. 1969년 알버트 반두라가 행동 수정의 원리를 출간했다. 같은 해 조지 밀러가 APA 회장 취임사에서 심리학 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71년 케네스 클락이 APA 최초의 흑인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또한 알버트 반두라가 사회학습이론을 출간했으며, 알란 페이비오가 심상과 언어과정을 출간했고, 또한 스키너가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를 출간했다. 자, 알버트 반두라, 사회학습이론, 알란 페이비오, 심상과 언어과정, 스키너,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1972년 엘리엇 애런슨이 사회적 동물을 출간했다. 같은 해 퍼거스 크레이크와 로버트 록하트의 처리 수준, 기억 연구의 틀이라는 글이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에 게재되었다. 자, 퍼거스 크레이크와 로버트 록하트의 처리 수준, 기억 연구의 틀. 로버트 레이콜라와 앨런 와그너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의 연합 모형을 발표했다. 데럴드 수와 스탠리 수의 리더십으로 아시아계 미국 심리학회가 창설되었다. 1973년 동물행동학자 칼 폰 프리쉬, 컨라드 로렌츠, 그리고 니콜라스 팀버겐이 동물행동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1974년 APA 2분과가 로버트 데니얼을 편집장으로 하여 처음으로 Teaching of Psychology라는 저널을 발간했다. 엘리너 맥코비와 캐럴 제클린이 성차의 심리학, 엘리너 맥코비, 캐럴 제클린, 성차의 심리학 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1975년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사회생물학을 출간했다. 진화 심리학의 논란 많은 선구자가 되었다. 자,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사회생물학, 진화 심리학의 논란이 됐다. 1976년 샌드라 우즈 스카와 리처드 와인버그가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의 백인 가정에 입양된 흑인 아동의 지능 검사 수행을 발표했다. 1978년 카네기 멜론 대학교 심리학자 하버트 사이먼이 인간사고와 문제 해결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선구자적인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자, 허버트 사이먼, 인간사고와 문제 해결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1979년 제임스 깁슨이 시지각의 생태학적 접근을 출간했고 엘리자베스 로프투스가 목격자 증언을 출간했다. 1981년 앨런 랭거가 여성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종신교수직을 획득했고 같은 해 데이비드 후벨과 토스탄 위젤이 시각 피즐에서 자질 탐색기 세포를 확인해내는 단일세포 기록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데이비드 후벨과 토스탄 위젤, 시각 피즐에서 자질 탐색기 세포. 로저 스페리가 분할 뇌 환자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자, 스페리, 분할 뇌 환자 연구. 고생물학자 스티브 제이 굴드가 인간의 오측정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지능의 생물학적 결정에 관한 논쟁을 다룬 것이다. 1984년 APA가 44번째 분과, 즉 레즈비언과 게이 문제에 대한 심리학 연구학회라는 것을 신설했다. 1986년 로버트 스탄버그가 Intelligence Applied의 삼원지능 이론을 제안했다. 자, 로버트 스탄버그 삼원지능 이론. 1987년 엘리자베스 스카보로와 로렐 후르모토가 알려지지 않은 삶, 미국 여성 심리학자 1세대라는 책을 출간했고 프로젝팅, 그러니까 프로작인데 이 프로작을 우울증 치료에 도입하게 됐다. 1987년부터 프로젝팅이라는 것을 우울증 치료에 도입했다. 미시간 대학교 월버트 맥키치가 APA의 심리학 교육과 훈련 특별상을 최초로 수상했고 1988년 미국 심리학 협회 APS가 창립되었다. 이것은 이후에 2006년 심리과학회, 그러니까 심리학 협회가 심리과학회로 2006년도에 개명되었다. 1990년 정신의학자 아론 백의 인지치료법의 발전에 기여한 혁혁한 공헌을 포함하여 정신질환의 이해와 치료에 관한 공헌으로 심리학 응용 분야의 특별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스키너가 평생에 걸친 심리학의 공헌에 대한 APA의 특별상을 수상하고 심리학은 마음의 과학일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마지막 공식 연설을 했다.
1991년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낙천성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것은 긍정 심리학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1992년 중등학교의 심리학 교수 탑스 TOPSS 분과를 APA에 설립했다. 같은 해 대략 3,000명의 미국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심리학 개론 강의를 면제받을 수 있기 위하여 최초로 심리학 배치고사를 치렀다. 1993년 심리학자 주디스 로딘이 펜실바니아 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었고 아이비리그 대학 최초의 여성 총장이 되었다. 같은 해 하워드 가드너가 마음의 틀에서 다중지능 이론, 하워드 가드너 마음의 틀에서 다중지능 이론을 개발했다. 1996년 도로시 캠터가 최초로 Psychology Doctor 학위를 받은 APA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2002년 뉴멕시코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임상 심리학자들이 특정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심리학 교육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가 러시아성 피터스버그에서 개최되었다. 월버트 맥키치와 찰스 브루어가 기조연설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자 데니얼 카네먼이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고 2011년, 2008년 푸제 사운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제안한 수월성을 갖춘 학부 심리학 교육 원리를 APA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3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 두뇌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학제적 프로젝트에 $1억 연구비 출연을 천명했다.